의대 증원이 27년 만에 현실화됐습니다. 오늘 대학입학전형위원회가 1,500여 명 규모의 의대 신입생 증원을 만장일치로 확정한 건데요. 의료계는 천막 치고 수업하라는 거냐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사영 기자입니다.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승인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입 전형위원회. 무려 27년 만인 의과대 신입생 증원이 회의 1시간 만에 만장일치로 확정됐습니다. 제안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학부형 대표, 교육감들, 총장님들이 전원 동의를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내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은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정해졌습니다. 각 대학들은 수시와 정시, 지역인재 전형 모집 비율 등 바뀐 전형 계획과 수시 모집 요강을 오는 31일까지 공개합니다. 교육부는 7월부터 재외국민 특별 전형이 시작돼 향후 일정을 고려하면 전형 계획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증원이 확정된 32개 의대 중 11개교가 아직 학칙 개정을 마무리하지 않은 가운데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들에는 시정 명령과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며 대화를 거듭 촉구했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붕괴는 현실이 됐다며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택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과대학 교수단체들은 의대 증원이 교육 환경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천막을 치고 수업하라는 말이냐고 따졌습니다. 결국에는 복도에서 수업을 받아야 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 기본시설과 지원시설이 마련되려면 최소한 4년에서 6년 이상이 걸리는 대사업입니다. 현실적으로 의과대학의 증원은 불가능합니다. 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의 재항고심을 맡은 대법원에 탄원서를 내며 조속한 결론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송사영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고 있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강 씨는 조금 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CCTV는 직원 감시용이 아니며 반려견을 학대한 적도 없다고 반박하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KBS는 강 씨가 고정 출연 중인 프로그램을 2주 연속 결방하기로 했습니다.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오늘 낮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 씨는 지금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건희 기자, 김 씨 구속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죠? 네, 김호중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지 7시간이 다 됐지만 법원의 판단은 아직입니다. 범행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관계자 2명도 오늘 오전 심사를 받았는데요. 3사람 모두 지금 이곳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입니다. 김 씨는 심사 들어가기 전과 후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는데요.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고 직후 열흘 동안 음주 사실을 부인하고 경찰 조사 당시 취재진 앞에 서지 않기 위해 6시간을 버티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김 씨는 낮 12시부터 1시간가량 심사를 받은 뒤 두 손이 묶인 채 법원을 빠져나와 경찰서로 이동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담당 판사가 김 씨를 꾸짖었다면서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김호중 씨는 사고 직후 소속사의 막내 매니저에게 수차례 전화해 대신 자수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걸로 알려졌죠. 이를 두고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똑같은 사람인데 힘없는 막내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고 꾸짖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막내 매니저는 겁이 난다며 이 같은 요구를 끝내 거절했고 결국 다른 매니저가 김 씨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허위 자수한 걸로 보입니다. 자, 막내 매니저한테 대신 자수해달라고 했다가 겁난다고 거절을 하니까 다른 매니저가 옷까지 받고 있고 허위 자수를 했다. 오늘 심사의 핵심 쟁점은 어떤 거였나요? 네, 영장심사에선 담당 검사가 직접 나와 김 씨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직적인 증거인멸과 도피가 이루어진 이번 범행이 무겁다고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수사에도 비협조적이라는 게 수사당국의 판단인데요. 사고 당일 술을 얼마나 마셨느냐를 두고 김 씨는 소주만 10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유흥업소 술자리 동석자들을 조사한 결과 김 씨 혼자 소주를 3병 정도 마셨다고 말해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또 경찰이 은폐 지시를 누가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김 씨가 쓰던 아이폰 세대를 압수했는데요. 김 씨가 사생활을 이유로 잠금을 풀어주지 않아 확인을 못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세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때이른 더위는 주말에 비가 오면서 주춤하겠습니다. 먼저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흐리기만 합니다. 하지만 일요일 오후에 수도권 등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됩니다. 일요일 오후가 되면 찬 공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북쪽에서 발달을 하겠습니다. 이 찬 공기와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따뜻한 남서기류가 충돌을 하면서 일요일 밤 사이 비구름이 강해지겠습니다.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총 누적 강우량인데요. 기압골이 가장 강하게 내려오는 수도권에 최고 50mm, 또 붉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남 남해안에 최고 6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구름의 지속 시간은 길진 않습니다. 다만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예상되고요. 이 비는 월요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이후에는 찬 공기가 내려와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